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결국엔 남편이 나서서 왜 자꾸 그렇게 부르냐고 화를 냈었지만,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려서 초강수를 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 8년 차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남편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당신 성격을 아는데 그러신다고? 에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과 제가 둘이 있을 때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있을 때 확실히 말의 뉘앙스가 다르긴 했었거든요.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상처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거 속에 담아두면 저만 병이 되는 것이니까요. 결혼 초기에 담당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2, 3일 입원을 했었고 퇴원까지 잘 하긴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가 혼자 있을까 싶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보냈을 때였었죠. 저 아프니까 남편은 가서 필요한 것 있으면 좀 챙겨줘라 하고 시어머니를 보낸 듯 했어요. 남편 입장에선 아주 좋은 뜻으로 그리했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참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었죠. 엄마 보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불편한 것 있으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돼. 어머니를? 아니, 왜? 나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어머니 오시면 내가 너무 불편하잖아. 자기야, 우리 엄마가 왜 불편해? 내가 엄마 혹시 가줄 수 있냐고 하니까 엄마가 아니면 누가 가냐고. 우리 애기는 내가 가서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라. 엄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만일 엄마가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해. 혼자 있을 우리 자기 생각하면 내가 손에 일이 안 잡힌단 말이야. 아, 진수 씨. 그래도, 너무 불편하지. 어머니한테 뭘 해달라고 하겠어? 그냥 나는 쉬고 싶다니까. 이게 남편들이죠. 그땐 남편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일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긴 했어요. 시어머니 오셨습니다. 2, 3일 동안 집 비워 있었고 저 수술해서 집에 왔는데 집안꼴 장난도 아니었죠. 우리 남편은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에 서툰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제 마음에 들게 한 적이 없고 그 사람만 집에 놓아두면 그냥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이것저것 막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퇴원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약과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은 좀 쉬자. 잠시 이건 내 핑계쳐야 한다. 마음먹고 그냥 안방문을 닫아버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신답니다. 남편이 제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거라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비번을 열고 들어오셨고 들리는 듯 했어요. 세상에 지방꼴이 이게 뭐라니? 라는 소리가요. 몸을 일으켜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을 취했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비번을 치고 들어오셨다 함은 듣지 않아도 남편의 말이 상상이 되었거든요. 아마 자고 있을 것이다. 비번 알려줄 테니 치고 들어가서 엄마가 정리를 좀 해달라. 우리 와이프는 깨우지 말아달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셨고 너 자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오셨냐고 했고 지금 제가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렇다 하니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거실로 나오라 하시더군요.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저리 할지. 저걸 알았다면 애초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번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부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몰랐으니 저런 실수를 한 거겠죠. 우선은 오셨으니 거실 소파에 누워있기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너, 니 그러면서 집안꼴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아파도 집안 정리는 해놓고 병원에 갔어야 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니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시어머니더라고요. 니니, 너너 거리면서 니네 부모는 니네 집도 이렇게 난장판이냐 하면서 니네 부모는 이리 너를 교육시킨 거냐고. 그게 8년 전 일이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시어머니 민낯을 제대로 보았고 이거 잘못 휘둘리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었죠. 시어머니 막 큰소리 내면서 계속 니니 거리길래 저는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아무리 잘 기억을 한다 해도 지금의 시어머니 분위기 절대로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 못할 테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니니 너너 거리더니 저보고 멀뚱히 대답도 않고 있을 거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아들 가진 엄마가 죄인이라더니 지금 내가 딱 그 꼴이네. 아니 네가 아픈 게 내 죄냐? 왜 내가 너를 보살펴줘야 하냐? 니도 나 아프면 보살펴 줄 거냐? 그리고 니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니? 그렇게 농사가 중요하대? 딸내미가 아프면 올라와서 보살펴줄 생각을 해야지. 왜 네 아픈 걸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네 남편 교육 아주 잘 시켰다. 이따 오면 일러 바쳐. 너 그럴 거지? 우리 아들한테 일러 바쳐서 나 아주 나쁜 시어머니 만들 거지? 어이구 속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아주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엄마를 평생 부려먹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장면이 충격적이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싫은 티를 내시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안방에 들어가서 저는 눈을 감았고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렸지만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도 시어머니 계셨기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벙찌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죽을 먹는데 입으로 호호 불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뜨거우면 안 되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보물이니까 우리 아들이 너를 아끼는 것보다 내가 니를 아끼는 마음이 더 크니까 하면서 저를 애게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이 사람 살펴준 거 너무 고마워요. 내가 엄마 통장에 용돈 넣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 사람한테 니니, 너너라고는 하지 말아요. 차라리 이 사람 이름을 부르던지 해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옆에서 듣는 애가 더 불편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 아니, 내가 대구 사람이라서 우리 대구에선 항상 니니 거리거든? 아가, 이거 나쁜 뜻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 대구 사람들의 말 특성이야. 항상 니니 거리거든? 기분 나빴니? 아니지? 오해 말아라. 네가 오해하면 아이고 내가 또 니라고 했네. 우리 아가가 불편해하면 내가 더 불편하다. 알았지? 저 대구 사람이라서 니니 거린다고 하는 거다라는 말 8년 전부터 최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대구 사람들은 다 니니 거리나요? 이거 완전히 대구 사람들 물먹이는 거 아닌가요? 니니, 너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문제죠. 평소에 감정 싫지 않은 상태에서 니니 거리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니네 집, 니네 부모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이건 대구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예의가 없는 것이고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말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신 건지 실수를 가장해서 깔보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의 의도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암튼 그랬었죠. 다시 돌아와서 그 수술날로 오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의를 하겠다 했고
저와 둘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상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실에서 제게 소리쳤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다시는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는데,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시어머니들의 두 얼굴이구나 싶었었죠. 시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선 저는 바로 비번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어서 그러냐 하길래 그렇다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어머니와 나 단둘이 있게끔 하지 말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 안 되던 남편은 좀 친해져 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는 길에 니니 너너 거리는 거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다라고 엄마도 약속을 했다. 그러니 당신도 너그럽게 우리 엄마랑 좀 친해져 봐라 하길래 나도 친해지고 싶었지. 그런데 나는 오늘 두 얼굴을 봤거든? 진수 씨, 어머니 참 재미있는 분이셔. 내가 전달을 잘 못할까 싶어 녹음을 좀 했거든? 이게 어머니와 나와 단둘이 있을 때의 말투야. 한번 들어볼래? 듣고 나선 남편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진짜 자기가 듣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일로 저와 줄다리기를 하던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패배를 하셨고 혹시나 모를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뻔했었던 제 남편도 제 편이 될 수밖에 없었죠. 대충 생각은 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요. 엄마, 엄마는 시어머니도 없었잖아. 할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시집살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런데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엄마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시어머니 되면 한 번도 시집살이 안 당해본 사람들도 못된 시어머니 되는 거야? 며느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되는 거냐고. 완전 실망. 용돈 다시 내놔요. 그리고 우리 자기 근처에 오지 마. 비번도 바꿀 거야. 우리 자기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연락하기 전엔 엄마 전화하지 말라고. 대충 이랬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으셨대요. 시집살이는커녕 할아버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들은 딱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올라서면 바로 없던, 배워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시어머니 유전자가 흘러나오는 것이냐고 진짜 이상하고 쓸데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도 했고요. 결혼 초반에 확실하게 키를 잡게 된 저는 그 이후에도 자잘하게 생각이 나는 것은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대놓고 비난을 하는 경우는 없으셨기에 그래도 나름 시댁에 도리는 하는 그런 며느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주 안 만나는 게 상책이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전화하는 경우 없었고 한 번 전화번호를 변경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 변경된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서먹하게 지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귀에 거슬리는 것은 있었죠. 바로 니니, 너너 혹은 제제 거리는 거요. 그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쳐버린 날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끼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니니, 너너 거린 날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바로 제 동서가 될 사람.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고 그날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기로 했고 제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랬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기에 저희는 일찍 출발을 했는데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도착했음에도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직도 도로에 있는 상태였었죠.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저를 가리키며 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지? 니네 집은 이런 거 안 먹지? 라고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비 동서의 눈빛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 시어머니는 왜 자꾸 니니거리지? 며느리한테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그런 눈빛이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도 참았어요. 예비 동서 자리잖아요. 그냥 새 며느리 들어온다 하니 기강 한번 잡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마음 넉넉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니네 엄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니네 엄마는 대학 안 나왔지? 그런데 우리 둘째 며느리 사부인 되실 분은 대학을 나오셨다고 하더라. 대학 교수실에 참 대단하지 않니?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도 더 이상 표정 관리를 못했고, 그리고 그 예비 동서 또한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만일 형님 될 사람의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분 좋게 마냥 들떠있는 표정이었다면, 우쭐대는 모습이었다면 저는 바로 일어나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동생을 툭 하고 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게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눈빛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대고 머리에 스팀이 올라와서 얼굴이 거의 홍다무가 되어 갈 때쯤 남편이 왔습니다. 홀로 들어온 남편을 보고는 시어머니 바로 그러시더군요. 아버지 또 담배 태우시냐? 아이고 늦었는데 빨리 들어오시지. 그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그러시냐? 아니에요. 무슨 담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급한 전화를 좀 받고 계세요. 금방 올라오실 거예요. 아이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왔으니까요. 나중 일은 남편이 해결을 할 테니 그냥 저질러 버렸죠. 진수 엄마, 진수 엄마도 대학 안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으면서 뭘? 진수 엄마, 가서 진수 아빠 좀 데리고 와요. 자기 남편은 자기가 챙겨야지 않겠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고 그 누구보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진수 엄마라고 했냐? 너 지금 나한테 진수 엄마라고 했어? 네, 진수 엄마. 이 사람 이름이 진수라서 진수 엄마라고 한 건데요. 니네 엄마보다 훨씬 듣기 좋지 않나요? 안 그래요, 다들? 하고 웃어버렸죠. 그리고 시아버지 들어오셨고 다들 표정 관리 재정돈을 했고 그 예비 동서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나이스 라고 속으로 외쳤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 그랬는지 남편에게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시아버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동생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매우 불쾌했다고. 어머니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좀 이제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즘 강짜 부리는 시어머니 있다고 하면 다들 도망가는 분위기인데 자기 결혼 망치게 생겼다고 시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예비 동서와 통화를 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뜻이 있어 그러시는 건 아니다. 그냥 좀 아이 같은 면이 있으신데 새 며느리 드릴 생각에 들떠서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막말을 해도 우리 며느리 나한테 뭐라 안 한다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신 듯하다. 만일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들 앞길 막는 거 아니더냐. 시댁 자주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주 볼 일도 없다. 그러니 시어머니 자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마지막 말에 제가 그랬죠. 대구 분들이 그러신대요. 사람을 부를 때 니라고 하신대요. 그냥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시죠. 아기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벌써 정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앞불사 그 예비동서의 부모님이 대구 분이시랍니다. 대구 사람들이라고 누가 니니거리냐고 안 그런다고 지금 대구 사람들 욕먹이는 거냐고 그리고 그 예비동서는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했더라고요.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사돈을 비교를 하냐고요. 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일이 조금 커졌었는데 조금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 시동생의 말을 잘했나 보더라고요.
사랑하니깐. 우리 시동생만 놓고 보면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니깐. 저도 제 남편만 보면서 믿고 사는 것처럼 예비 동서도 그리할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아마 한 번 정도는 예비 동서의 강한 펀치가 시어머니를 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지금 시어머니 입지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니니, 너너 거리는 그 말버릇과 그리고 1차원적으로 거침없이 행했던 그 행동과 말들로 인해서요. 시아버지는 극대노를 하셨고 시동생과 사이 최악이고 그리고 저와는 당분간은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명절엔 시댁에 안 가고 친정만 가기로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그리하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창피해서 자식들 얼굴 보기 부끄럽다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도 있네요.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본인이 저지른 일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당신께서 스스로 행하신 빚의 기적이잖아요. 쌤통이라기보단 너무 시어머니만 몰아세우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1차원적으로 친정만 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 와야겠네요. 처음입니다. 명절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시댁의 명절은 이번에 완전 지옥이겠지만 저희 명절은 저희 친정 명절 풍경은 이번에 천국이겠네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웃음이 나옵니다. 아,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왜 이렇게 섞이지를 못하는 건지. 참 시댁이라는 곳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분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